시간입니다. 네, 시대는 여러분께서는 혹시 촬영 및 녹음을 혹시 준비를 안 하셨다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딱히 이게 사회에 게 없어가지고 소개만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원택 국회의원 정부특별자치도지사 출마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회견문 남겨두고 있겠습니다. 예, 언론인들 이렇게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우리 전북 발전의 단초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전북 발전을 원하는 지도자들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 통해서 새로운 전북의 어떤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먼저 낭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개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지만 실망큰 국민 여러분,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향후 여러분, 내란 세력 청산, 기세혁명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저는 가장 강력한 개혁도지사, 가장 강력한 민생도지사, 가장 강력한 경제도지사, 도민과 가장 가까운 친구, 전북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전북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민주당, 오직 전북밖에 모르는 이원택, 민주당 바보, 전북 바보 저 이원택이 전북을 더 높이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저 이원택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특별자치도사의 선거에 출마합니다. 전북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헌신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을 수도권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청년들을 보며 저는 피눈물이 납니다. 불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선배 세대의 고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전북은 과거 2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 정보화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전북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산업화를 소외받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로 소외받았습니다. 호남 안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세계잼머리가 파행되었고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전북의 인재들은 홀대받았습니다. 전북이 쪼그라들고 흔들리는 간판 질팡하는 동안 세계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성장 비전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 질서가 재생에너지 경제 질서로 전환되고 있는 초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가 AI급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서 깊숙이 진입하고 있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비전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AI, K컬처 이 세 가지 산업은 전북의 큰 기회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는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철강, 콘크리트,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의 탄소 국경 조정 분담 등 일명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부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도 재생에너지 경제 블록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동형 국가이기 때문에 알리백 산단 없이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삼성, LG, SK 등 국내 굴지 기업들과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백을 선언했습니다. 알리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를 실현할 최적지가 바로 전북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과 넓은 평야의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생산하여 새만금과 전북에 공급하면 대한민국의 첫 알리백 산단을 만들 수 있고 국내 기업 유치에
큰 장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망 공급 체계, 알리백 3단 등 제도 정비 등 선제적 종합적 계획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AI는 매일매일 혁명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전북은 피지컬 AI의 중심지로 R&D와 실증단지를 구축해 AI 시대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용차 중심의 피지컬 AI, 농업 로봇, 특장차 AI 등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출발한 한류문화가 국제적 K컬처로 성장해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을 K컬처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하였습니다. 이 K컬처 메카 종합계획을 빠른 속도로 수립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소원했던 문화강국의 꿈을 전북도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전북은 바로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삼중소의 굴레를 깨부수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저 이원택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인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K컬처를 움켜쥐고 전북 경제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도지사가 삼각편들을 구축해 강력한 전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 이원택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북은 외부 투자를 끌어들이고 외부 기업 유치에 집중해왔습니다. 외발적 발전 전략에 집중한 결과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비합니다. 그 결과 전북의 생태계는 약화돼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촉진되어 왔습니다. 외발적 발전 전략 중심의 옛날 방식은 끝내야 됩니다. 내발적 발전 전략 중심으로 하고 외발적 요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북의 내부 자원과 창조적 역량의 모든 도정 역량을 가장 먼저 집중 투입해야 됩니다. 전북의 핵심 산업인 재생에너지 신산업, 피지컬 AI, K캡처 메카 산업, 농생명 산업, 바이오 첨단 산업, 소재 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문화예술, 체육관광 산업, 새만금과 전북의 SOC 등 유무형의 모든 분야에서 전북의 힘을 키우고 선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의 내부 생태계를 튼튼히 만들어 내면서 외부의 힘을 덧붙여야 합니다. 전북도정을 외발적 발전 전략에서 근본적으로 내발적 발전적으로 완전히 바꾸고 전북의 성장 사다리를 새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전북이 나쁘지 않은 적당한 정도로만 한다면 전북은 필패입니다. 적당함을 훌쩍 뛰어넘어 기대 이상으로 결과를 내면 그간의 전북 발전 전략과 도정 운영 방식을 완전히 뜯어붙여야 합니다. 전북도정은 오직 도민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도민의 요구와 지혜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힘으로 도정을 풀어가야 합니다. 도지사는 도민주권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향식 도정이 아닌 상향식 도정으로 도민과 가장 가까이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형식뿐인 도민주권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주권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저 이원택은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지방정부에서 청와대까지 기초부터 국회까지 제야의 거리에서 시작해 시정, 도정, 국정을 거치며 행정과 정치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을 설득에 불가능했던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를 끌어냈고 윤석열의 새만금 잼버리 준비 보조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견고했고 농업 민생 사건 거부권과 전북예산 사건 폭거의 두 번의 사관 투쟁으로 끈질기게 싸워 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 행정관으로 현재의 새만금을 설계 추진했으며 새만금 알리백 3법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구상을 뒷받침하는 등 저 이원택은 인생을 걸고 해낸 일들이 있어 선언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제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저 이원택은 시정과 도정, 국정을 거치며 쌓은 행정 역량으로 도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효능감 있게 해결할 줄 압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노선과 정청래 당대표의 대형 노선에 함께하는 굳건한 동지가 바로 저 이원택입니다. 저 이원택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과 함께했고 내란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저 이원택은 뿌리부터 민주당과 함께한 민주당이 믿고 사랑하는 정치인입니다. 당정의 전폭적 신임으로 전북 발전에 큰 힘을 실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삼각편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 이원택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100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진실함, 목표를 이루어내는 신념입니다. 제 약속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란 극복에 앞장서며 정치, 사회 전 분야를 혁신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개혁 도시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 속 아주 작은 불편함부터 흘려들지 않고 해결하는 강력한 민생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매발적 발전 전략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얕잡아 보고 흔들 수 없도록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가겠습니다. 도민주권 정부로 도민과 가장 친한 친구, 아저씨 같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저 이원택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탁상행정과 쓸데없는 형식적 도정을 확 바꾸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개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주목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 선언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하겠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도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의 승리는 약간 그 동력은 좀 약한 것 같고, 오히려 일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도지사에 출마하시는 것은 좀 자유정치의 또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차피 지금 되시느냐 좋지만 떨어져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조국혁신당이 지금이야 그렇지만 또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완승할 거다 이런 오만과 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저희가 민주당이 혁신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국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국혁신당의 어떤 흐름도 저희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그런 우려를 저한테 언론인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을 상기 드립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국적 승리를 위해서도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남 향후에 우리 춘향도민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까 그 다음 질문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위한 출마다 이런 얘기시죠? 예. 저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그 누구든지 시장이든 도지사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출마할 자격을 헌법상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현직은 되고 현직은 순수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요. 또 그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경험과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시의원은 도의원은
군의원은, 시장은, 군수는, 도지사는, 국회의원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저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저는 노력하는 그들의 어떤 진심 어린 삶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진심 어린 삶을 전체를 전라북도로 바꾸기 위한 자기 꿈을 갖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본성적 요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성장해서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다들 갖는 꿈 아니겠습니까? 또 미래 청년 세대들도 나중에 정치를 해서 이걸 바꿔보겠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들을 잘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저희 김제보안 지역을 전라북도를 어떻게 바꿔갈 건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어 왔고 자기를 성장시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북을 이렇게 바꿔가겠다는 자기 비전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바꾸어 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선이고 순수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 정치고 자기의 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전북 발전을 위한 순수한 노력이고 자기 삶을 바쳐서 하는 거라. 전북을 그렇게 어디선가는 바꿔왔다.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예를 든다면 오목 여기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선한다. 이렇게 어딘가를 다 바꿔온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서 노무현 장관의 역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행정책 일환으로 해서 노무현 장관이 유임이 됐는데 이제 이대로 계신다면 사실은 다음에 이때는 또 입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굳이 체급을 높여서 다음에 나오셔도 되는데 주사 출마를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저한테 혹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해수위 간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면서 농해수위 차원에서 전북 발전을 돕는 이런 컨셉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전북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아까 여기 세 가지 기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알리백을 하려면 광범위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생산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이 종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고창 앞바다까지 해상풍력 11기가를 어떻게 언제까지 세워갈 건지 또 영농행 태양광을 어떻게 할 건지 재생에너지가 없는데 알리백 산다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기 아니겠습니까? 광범위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돼야 됩니다. 삼성이 반도체가 보통 1년에 쓰는 전기가 한 3기가 됩니다. 삼성 반도체가 하나 가운데 3기가 되는데 지금 부안 앞바다에 2.4기가가 있는데 그거 60메가 시범단지 외에 진척이 안 됐습니다. 진척이 안 됐거든요. 저는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 전북에 가는 길이 이거 빨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알리백 산단을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걸 장착했을 때 전북과 전남 싸움인데 전남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제가 국회의원 5년 동안 그 주장을 예산정책협의회든 정책간담회든 통해서 도에도 얘기해왔습니다. 요청도 해왔고 이거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눈치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사라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 판단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전북의 미래가 앞으로 산업화를 놓쳤고 정보화 시대를 놓쳤는데 재생에너지 경제체제에서 평야지대와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저 동해는 바다가 깊어가지고 해상풍력 하기 어렵습니다. 부유식 개발하고 있다는데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해는 바다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한 30기가 정도를 생산하면 새만금 지역에 공급하는 알리백 산단이 되고 전주 산단에 공급하는 그게 알리백 산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군산산단에 공급하면 그게 알리백산단에 공급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전력망을 구축하면 된다. 이 기회를 한 앞으로 우리한테 벌쳐질 한 10년에서 20년 이 사이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전국의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 유중근 지사 때부터 한번 뭐 투자유치 기업 유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기업이 왔는지 한번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MOU는 많이 체결했지만 막상 중공된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부 생태계는 약화된 거 아닙니까? 내부 생태계는 약화되니까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장관에 가는 길도 하나의 제 선택지였고 그건 뭐 제 꿈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북의 미래가 아까 재생에너지 알리백산단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피지컬 AI, 뭐 K컬처 메카 이런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것을 빨리 앞으로 10년, 15년 이 사이에 이걸 빠른 속도로 종합계획과 구축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걸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 속에서 투자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개발적 발전 얘기하셨는데 도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건 좀 물어볼 수 없는데 흥왕군 특별 지자체라든지 완전히 동아리라든지 최근에는 김제로도 통합을 하자는 게 많이 나왔어요. 행정 통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세 가지죠. 지금 물어보신 게. 네.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은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금 새만금이 행정협의회 있죠. 지금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실 김재 시장이 반대했는데 제가 설득해서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자치단체 연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자치단체 연합으로 가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않지만 처음에 모두 다 찬성한 건 아닙니다. 제 지역구인 김제도 찬성한 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김제 부안 같은 경우는 이걸 찬성해야 한다고 우리 지방 정치권들하고 매월 1회씩 회의 때 제가 설득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이 만들어지면 도의 역할이 뭐냐는 건데 도가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중립적 역할이 훼손된다면 이게 시장 분수 들어가기가 애매하거든요. 갔다가 손해 보면 자기는 힘들으니까 그래서 도의 중립적인 부분을 요청해왔던 거고 또 그래서 도가 중립적인 것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사실 이제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또 확인되면서 중립을 훼손한 것이 확인되면서 또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적절한 계기와 명분으로 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제시 정치권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주안주 통합은 2013년에 송하진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전주안주 통합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실패하고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송하진 시장님이 엄청 울기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하면서 막 엄청 울기도 했거든요. 그때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성과 당위성만으로는 이게 막상 가보면 안 되더라. 평상시 여론조사하면 막 70% 완주군이 찬성해서 될 줄 알고 갔다가 막상 반대 세력이 구축되고 뭐 예를 든다면 쓰레기장 안 갑니다 해도 그 완주 국민들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장 없잖아요.
뭐 안 와봤자 뭐 안 가니까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또 뭐 복집이 안 줍니다. 이미 복집이 쓰고 있는데 뭐 안 준다는 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런 실패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전주안주 통합운동이 진행이 되길래 제가 제 경험 속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또 걱정과 우려가 된다. 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해왔고 저는 완주 국민들이 믿고 설레일 수 있는 완주 국민들을 위한 비전과 정책이 제시돼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언론에서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상봉지구에다가 전주 제2혁신도시를 만들어라. 거기에 마사이, 농협중앙회, 뭐 한국투자공사 공공기관 이전하면 거기다 넣겠다. 그러면 상봉지구 완주 국민들은 설레지 않겠습니까? 마사이가 온다는데, 중앙회가 온다는데, 투자공사가 온다는데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 완주 국민들이 설레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들. 근데 그런 부분이 그 만들어지고 완주군과 상생 논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좀 되길 바랬는데 뭐 일단 주민투표 신청됐고 아마 연내 주민투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가야겠습니다. 방법론상 그런 우려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요즘 최근에 저도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주김제 통합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CBS 인터뷰 갔더니 그걸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전주완주 통합이 되고 있는 조건에서 전주김제 통합 논의는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는 일단은 뭐 국회의원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도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다만 그 자체의 의미를 물어봐서 전주 같은 경우는 아마 김제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내륙도시에서 해양도시로 간단한 비전을 세울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김제는 계속 지방 소멸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제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주는 다 개발했잖아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 김제 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방법론은 당위성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김제 시민이 원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들을 이런 것을 잘 준비돼서 그걸 상생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을 잘 거쳐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다가는 그 김제 시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세력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존재감이랄까 이기심이랄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방법론상 잘 풀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예. 저 말씀하시는 이제 정책이나 비전, 지향점 거기에 이제 앞에서 물어봤던 전전이 통합 문제, 새만금 다 지금 김관영 도정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알리백부터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도정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출마를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좀 아쉽다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당선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탁상 행정과 쓸데없는 형식적 도정을 팍팍 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두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거기에 덮쳐가지고 기자회견 보면 도지사는 도민 주권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향식 도정에서 하향식 찍으면 하향식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이 계속 거시기는데 일단은 김관영 도정에 대한 비판이랄까 지적이랄까 이런 건 우리 언론인들이 김관영 도정의 성과와 도지사의 성과와
또 뭐랄까요 문제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실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면 또 아실 것 같고 그걸 좀 유추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의 비전이나 저의 내용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탁상행정 그것도 이제 원론적인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면서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식과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주권 정부로서 지방 정부로서 정말 도민들 속에 들어가서 도민들의 애환과 문제 또는 우리의 비전과 전략 이런 것을 허심하게 논의하고 해결해가고 그런 것이 도민주권 정부의 기본 사명이고 임무다라는 말씀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에 부당위원장 출마하시면서 기사 출마 안 하겠다라고 거기에 대한 예, 일단은 제가 도당위원장 출마하면서 도지사를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시점에서의 제 판단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제 판단이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전북 도정에 대한 판단 문제도 있고 또 전북 도정이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잘 가겠는가에 대한 판단 문제도 있고 또 미래 비전에 대한 판단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비전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광범위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0계단을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